제 주변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약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살았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통장에 100만 원도 없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아직 부자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닮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공짜 돈에 환장하고 공짜로 밥 사준다고 하면 자다가도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공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공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푼 아끼겠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거나 쿠폰을 받으려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어떤 업무를 대신 받아서 해줘야 되거나 더 곤란한 다른 일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사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한 자산인데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짜로 뭔가를 얻으면 당장은 이득을 본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줏대 없이 남의 말에 잘 휘둘린다는 겁니다. 자기 소신과 계획이 없이 남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좋은 정보나 조언을 듣는 건 좋지만 문제는 본인의 주관이 없어서 이리저리 잘 휘둘리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선동에 잘 당하거나 친구 말을 듣고 주식에 올인했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겁먹고 다 팔아버리기도 하죠. 나만의 기준이 없이 남들 하는 대로 움직이면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남 탓만 하게 되고 보통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없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철학과 원칙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친구나 주변 사람들 말 한마디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과하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돈을 쓰고 반지하에 살면서도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현금이 없어서 신용카드가 없이 생활이 안 되는데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해야 식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과시소비 경향이 심한데 실제로 2022년에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약 325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의 비교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있죠. 325달러면은 지금 한국 돈 기준으로 4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남 눈치를 보면서 쓴 돈 때문에 정작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종잣돈을 전혀 모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는 동안에는 통장의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빚만 쌓이는 경우도 있죠. 당장 눈앞의 체면보다 내 통장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그게 정상인이 하는 생각이고 올바른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미래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건데 오늘 버는 돈이 있으면 오늘 쓰는 데만 급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10만원씩 청약 적금 넣는 게 유일한 저축이죠. 그렇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나 노후에 대비할 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30.3%가 노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을지 몰라도 막상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면 진짜로 살아서 숨쉬는 게 비참해집니다. 평생 일을 해왔는데도 나이 들어서 생활비조차 없어서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나라에서 배급해주는 걸로 연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 즐겁다고 미래 대비를 포기하는 삶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쥐뿔도 없는데 그러고 살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 탓, 사회 탓,
나라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거기서 교훈을 얻고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되면 환경이 나빠서 남들이 방해해서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늘 불평불만만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대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말이죠. 특히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태도는 더 최악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러면서 불평만 하거나 사고의 중심이 외부로 흐트러져 버리면서 계속 남과 비교만 하게 되면 올바른 삶의 방향이 흐려지고 모든 책임을 회피만 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은 편하죠. 왜냐면은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얻으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고, 이런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죄가 맞습니다. 가난은 어떻게 봤을 때 정신병이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물론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6번째는요, 세일한다고 하면은 일단 쟁여놓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할인 상품들을 본능적으로 사모으는 행동은요, 겉보기에는 절약 같지만 사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추가로 지출을 하는 거라서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싸게 살 수 있을 때 미리 쟁여놓자, 이런 심리는요, 물건을 싸게 샀다는 만족감만 있고 실제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재정적으로는 손해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필요하면 제값을 주고 사더라도 불필요한 물건은 아예 사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특징은요, 투자는 도박이라면서 겁내고 저축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100번 1000번 맞죠. 하지만 위험하다는 핑계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묶어두기만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은 시대에다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는요, 은행에다가 돈을 그냥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까지 올라서 외환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 예금 금리가 그만큼 오르지 못하면서 저축만 한 사람들의 돈의 가치는 크게 떨어졌었고, 반대로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면서 가만히 저축만 한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던 적이 있었죠.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로 계속 저축만 하면 사실상 돈의 실질 가치는 계속 깎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살아남는 시대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돈을 넣어두고 차익을 얻거나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통장에 비상금이 없어서 일이 생기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죠. 한 달 생활비를 카드로 다 메꾸고 월급이 들어오면은 카드값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또 카드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카드비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은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죠. 당장 급한 일이 생겨도 현금 100만 원이 없어서 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더 힘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비상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나가거나 집에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위기가 오면은 곧바로 경제적으로 파탄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비상시 상황에 쓸 $1000, 즉 한국 돈으로 130만 원조차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OECD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52%에 해당한다고 하죠. 즉 젊을 때 정신 차리고 충분한 자산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나이 들어서 가난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건 말고도 얘기하면 훨씬 많긴 한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존과 자유의 직결이 되니까요. 돈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회사도 심지어 부모님도 평생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 구조상 세금은 점점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결국에 5년 뒤, 10년 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보다 그때는 돈을 더 모으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투잡, 쓰리잡 뛰면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공짜를 더럽게 좋아하고 줏대 없이 남 말에 잘 휘둘리고 남 눈치를 잘 보거나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유행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최신 폰이 나오면 무조건 써야 되고 예쁜 옷이 나오면은 무조건 사야 되고 그리고 당장 현재만 보고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 탓만 하고요. 세일 상품들은 일단 쟁여놓고 보고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저축만 하고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서 신용카드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마 8가지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